냄새나는 마늘과 김치를 먹는 나라의 군대가 무슨. 모두 중국 문화를 배워 흉내내는 거라고. 여기 대한민국의 군대와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중국군 장교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군대와의 연합훈련에서 우리나라 군대의 전투력과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장교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35세 미국인 에티커스 멀로입니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이 군사력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받은 편지함에 있었죠. 화면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국제군사예술축제로의 초대장이었어요. 제 직업은 전 세계의 군대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요. 저는 수년간 차트, 무기 시스템, 훈련 프로토콜을 분석해왔어요. 차갑고 단단한 사실들이요. 그것이 제가 믿었던 것이었어요. 군사적 힘은 기술과 규율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항상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 틀렸었네요. 그 화요일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키보드 옆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그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축제는 전 세계의 군사 부대들을 한데 모을 예정이었어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요. 각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화려한 퍼레이드 같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세부 사항을 스크롤하면서요. 하지만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 팀에 대한 설명이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최신 장비와 전투 시범을 나열한 반면 한국 항목은 전통 경비의식과 고대 무술 공연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런 것들이 현대 전쟁에서 무슨 자리가 있을까? 저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매요. 제 사무실은 작지만 실용적이었어요. 꼭 제가 군사 분석에 접근하는 방식처럼요. 책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는데 모두 기술 매뉴얼과 전략 이론들이었어요. 전통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유물로 봤어요. 아마도 흥미롭겠지만 실제 군사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저를 당겼어요. 축제는 바로 여기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제 아파트에서 차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요. 직접 가서 보기로 결정했어요. 멀로 잠깐 시간 있어요? 제 상사인 젠킨스 국장이 사무실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이메일을 최소화하며 대답했어요. 축제 초대장을 받은 걸 봤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관점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젠킨스가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모든 것이 화력이나 병력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두죠. 젠킨스에게서 나오기엔 특이한 말이었어요. 그는 일반적으로 저보다 더 수치 중심적이었어요. 이건 과제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강력한 추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방법을 넘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의 시범은 꽤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젠킨스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문을 응시했어요. 밖에서는 워싱턴이 활동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펜타곤이 멀리 서 있었는데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군사력의 측면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축제에 등록했어요. 양식의 제출을 클릭하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생각에 도전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축제는 다음 주말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어요. 저는 심지어 완전히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한국 군사 역사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단지 현대 대한민국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대 전통까지도요. 이건 그저 연구일 뿐이야. 저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식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마침내 토요일이 되자 저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어요. 청바지와 단추가 달린 셔츠 그리고 축제가 열리는 내셔널몰로 차를 몰고 갔어요.
봄 공기는 상쾌했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는데 설치되고 있는 군사 전시와 이상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멀리서 북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빨라졌어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지? 저는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진정한 힘이 많은 형태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들 중 일부는 전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입구를 통과해 걸어갈 때 축제 장소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의 국기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공기는 푸드트럭과 갓 깎은 잔디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마치 놀이공원에 온 아이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만 롤러코스터 대신 전 세계의 군사 전시물들이 있었죠. 국제군사예술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밝은 표정의 자원봉사자가 말하며 저에게 프로그램을 건네주었어요. 특별히 기대하고 계신 시범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 시범이요. 저는 제 대답에 스스로도 놀라며 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그 시범은 일찍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빨리 자리가 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제 깊숙이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 본 공연은 영국 왕실 근위대였어요. 그들은 유명한 빨간 제복과 높은 검은 곰가죽 모자를 쓰고 행진했는데 너무나 완벽한 정확성으로 움직여서 거의 진짜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들의 소총은 위치에서 위치로 날카로운 딸깍 소리와 함께 움직였고 그 소리는 들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단 하나의 움직임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인상적인 규율이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져온 작은 노트북에 메모를 끄적였어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군사적 우수성이었어요. 질서, 정확성, 통제였죠. 다음은 독일 팀이었어요. 그들의 공연도 마찬가지로 완벽했지만 현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퍼즐처럼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는 복잡한 대형을 선보였어요. 제 주변의 관중들은 특히 어려운 동작에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저것이 바로 효율성이지. 제 옆에 서 있던 나이든 남자가 말했어요. 그는 핀으로 가득한 베테랑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독일인들은 항상 그런 기계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어.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 전투부대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탈리아 베르사글리에리가 나왔는데 1800년대부터 유지해온 전통대로 금관, 악기를 연주하면서 유명한 빠른 걸음으로 달렸어요. 역사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용적인 가치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군인들은 장비를 들고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떤 전장에서도 유용한 기술이었죠. 최소한 좋은 유산소 운동은 하고 있네요. 저는 옆에 있는 베테랑에게 농담을 던졌고 그는 대답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일본 자위대가 뒤를 이어 현대 전술과 전통 무술의 요소를 혼합한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물처럼 흐르면서도 명백한 힘으로 타격하는 동기화된 전투 동작을 선보였어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몰입하여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름답지 않나요? 제 다른 쪽에 있던 여성이 말했어요. 그들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효과적인 방식으로요.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중 얼마나 실제 전투 상황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저에게 아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단순한 전통처럼 보이는 것이 더 깊은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해요. 제가 그녀의 말뜻을 물어볼 수 있기 전에 캐나다와 프랑스 팀이 차례로 나왔어요. 캐나다인들은 전술 기동과 함께 야생 생존 기술을 시연했는데 그들의 군대가 극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외인 부대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공연했는데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이 모든 시범 내내 저는 한국 공연에 대한 속삭임을 계속 들었어요. 전에 그들을 본 적 있어요? 작년에는 내 할머니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냥 시범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완전히 다른 무언가예요. 제 분석적인 두뇌는 이러한 의견들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다른 군사 시범에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군사력은 전투에서의 효과성에 관한 것 아닌가요? 오후가 지나면서 저는 메인 무대가 내려다 보이는 풀이 무성한 언덕에 자리를 잡았어요. 축제 일정표에 따르면 한국 공연이 다음 차례였어요. 제 주변에는 이전 어느 시범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어요. 가족들은 담요를 펼치고 베테랑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았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공연자들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저와 같은 공연 일정을 따라온 베테랑이 말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그것 말이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뭔가요? 무엇이 아니라 그가 빈 무대에 고정된 눈으로 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인지요. 제가 더 물어볼 수 있기 전에 북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심장 박동처럼 낮고 느리기요. 그런 다음 더 빠르고 더 긴박하게요. 제 팔에 털이 곤두섰고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거죠? 저는 속삭였어요. 누구에게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요. 베테랑은 그래도 제 말을 들었어요. 그냥 지켜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가지고 다니죠. 북소리가 절정에 이르자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제 무릎 위에 노트북은 잊혀졌어요. 무엇이 오든지 저는 갑자기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필요로 했어요. 북소리가 멈췄어요. 침묵이 파도처럼 관중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그때 피리에서 나오는 단 하나의 우울한 음이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에서도 저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무대 위로 한국 군인들이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절반은 깔끔한 현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흐르는 소매와 밝은 색상의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몇몇은 현대 무기를 옆구리에 차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고대 악기들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일종의 역사 재현인가? 처음 몇 분은 제 혼란만 더 깊어졌어요. 나라들에서 봤던 날카롭고 동기화된 움직임 대신에 한국 군인들은 흐르는 듯한 우아함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춤처럼 보였어요. 정확하지만 어떻게든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었죠. 현대와 전통의 군인들이 함께 움직이며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옆에 베테랑이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어요. 모든 한국 군인은 그들의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분석가의 두뇌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효과적인 훈련일까요?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킬까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그 질문들은 이상하게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음악이 변했어요. 드럼이 피리에 합류하여 크레센도를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군인들은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의 대형은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움직임이 예술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모든 발걸음에 분명한 힘과 규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들은 단순한 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사였고 갑자기 저는 그들의 공연에서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정확성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형이 열리고 군인들은 앞줄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이르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는 가슴에 군사 훈장이 달린 단순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풍화되어 있었고 고난과 세월을 말해주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한 군인이 의식용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어요. 전체 그룹이 따라 완벽한 일치로 절을 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저는 옆에 있는 베테랑에게 물었어요. 한국 전쟁의 생존자예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죠. 저는 베테랑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연약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어요. 저는 거의 그가 한때 젊은 군인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군인들은 바로 서서 공연의 다음 부분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움직임은 명확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침략에 관한 이야기를, 필사적인 방어에 관한, 평범한 사람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들은 너무나 감정을 담아 움직여서 저는 숨을 멈추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 시퀀스는 군인들이 민간인 공연자들 주위에 보호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모해 눈 속으로 운반하는 한국 전쟁의 혹독한 겨울 조건을 묘사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기억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살고 있어요.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제 옆에 베테랑이 말했어요. 그의 눈은 결코 공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음악은 부드러워졌고 슬퍼졌어요. 군인들은 서로 마주 보는 두 줄로 형성했어요. 그들 사이로 작은 등불을 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걸어갔어요. 그 상징성은 저에게도 분명했어요. 미래를 보호하는 과거의 희생이었죠. 제가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제가 군사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차트와 그래프가 갑자기 부적절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종류의 역사와의 연결 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 이전에 온 사람들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힘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을까요? 노인 한국 전쟁 베테랑은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 군인이 부드럽게 그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그의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의 존경심은 분명했어요. 세대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었죠.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어요. 목에 뭔가 걸린 느낌과 눈에 모이는 눈물이요. 저 에티커스멀로 측정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것만을 믿었던 데이터 중심의 분석가였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제 반응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과거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요. 공연이 현대와 전통의 군인들이 하나의 통일된 힘으로 움직이는 피날레에 도달했을 때 저는 그 모든 속삭임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지 군사기술의 시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와의 살아있는 연결이었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어떤 기술도 대체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분석적 언어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단지 제가 강력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실된 무언가를요. 한국 공연의 마지막 음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느낌은 마치 주문처럼 공기 중에 남아있었어요.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마치 댐이 무너지듯 관객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일어서서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비록 왜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요.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저는 다양한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호기심이 저를 그들 쪽으로 이끌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칼라에 단풍이 핀을 달고 있는 캐나다 지휘관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제 평생 많은 군사시범을 봤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당신에게는 무엇이 달랐나요? 저는 그들의 원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지휘관은 활짝 웃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특별한 종류의 힘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한국 군인들은 단지 신체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신도 훈련해요. 프랑스 장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베레모는 완벽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우리는 전통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 공연은 제게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무기의 힘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고 배려하는 마음의 강함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 강인한 군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감정적이 되어가는지 놀랐어요. 그것은 제가 군대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웨이 중장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중국 장교로 제가 이전에 한국 시범이 시작되기 전 연극적인 넌센스라고 무시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분이었어요. 지금 그의 엄격한 얼굴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옛 방식이 현대적 방법만큼 좋지 않다고 믿어왔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변화에 다소 불편한 듯하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통에는 명예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공연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장교들이 우리의 점점 커지는 원에 합류했어요. 각자는 공연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는데 군사적 논의에서 거의 듣지 못했던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감동적인, 영감을 주는, 심오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술적 이점과 화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휘관들이었는데 지금은 감정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드나요? 저는 여전히 분석가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제 일부가 물었어요. 영국 대령이 저를 꾸준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이 군인을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드나요? 새 소총이나 그들이 죽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나요? 이 한국인들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태양이 축제 장소 위로 지기 시작하자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청소부들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는 해체되고 깃발은 내려가고 장비는 포장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의 영향은 그렇게 쉽게 내려지거나 저장될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전의 분석적 관찰들을 넘겼어요. 제일반적인 범주들 중 어느 것도 전술적 효율성, 기술적 능력, 전투 준비 탓에 제가 목격한 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어요. 빈 페이지를 몇 분 동안 응시한 후 저는 단순히 썼어요. 그들은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림자가 제 노트북 위로 드리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앞에 서 있는 한국 장교를 보았어요. 그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공연 즐기셨나요? 그는 약간의 악센트와 함께 물었어요. 네, 저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에티커스 멀로 DG의 군사 분석가예요. 박진우 대령입니다. 그는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메모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당황스러웠어요. 네, 하지만 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오늘 본 것에 적용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박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그것이 이해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군인들은 아름답게 공연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해요. 그 모든 전통과 역사에 대한 집중이 실제로 현대 전쟁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축제의 울퉁불퉁한 지면을 노부부가 지나가도록 돕는 젊은 한국 군인들의 그룹을 가리켰어요. 저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자신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전쟁에서는 항상 그렇죠. 당신이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왜 싸우는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누자 다른 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타나카 소령으로 자신을 소개한 일본 장교가 그의 인사에서 분명한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한국 군인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박태령에게 말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워요.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모임은 더 커졌어요.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그들 자신의 전통, 그들 자신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 사람들을 단지 군사 강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그들 국가의 마음과 역사를 간직한 사람들로 보았어요. 군사적 우수성에서 전통의 가치에 대한 저의 이전 의심들은 이제 얕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독특한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고 한국의 특별한 선물은 옛것과 새것을 혼합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밤이 완전히 내리고 축제 장소가 텅 비자 저는 천천히 제 차로 걸어갔어요. 군사력에 대한 제 견해는 단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숫자와 기술은 물론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었어요. 진정한 힘은 사람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있었어요. 기억, 명예, 감사였죠. 저는 계속 잘못된 것들을 측정해왔어요. 저는 차를 시동 걸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떤 종류의 힘은 보고서와 그래프로 포착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에게 그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축제의 마지막 날은 웅장한 홀에서 열린 성대한 리셉션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걸려 어우러지는 군중 위로 따뜻한 빛을 드리웠어요.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여전히 정장 제복을 입고 있어서 색상과 전통의 만화경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단지 분석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군인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군중 속을 움직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꽤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젠킨스 국장이 스파클링 워터 한 잔을 들고 제 옆에 나타났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 공연이요. 젠킨스는 아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방 안의 조용함이 감돌았어요. 한국 장교가 홀 앞쪽의 작은 무대에 올라섰어요. 저는 그가 박대령임을 알아보았어요. 존경하는 손님들, 동료 군인들, 그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절제되어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군사적 우수성의 전시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연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죠. 방은 조용해졌어요. 웨이터들조차 그들의 업무를 잠시 중단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국가의 힘이 단지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베테랑들, 그들은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함께합니다. 저는 많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박 대령의 말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방을 가득 채우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기에 설 수 있도록 희생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국가에서요. 그는 앞쪽 가까이에 있는 명예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 한국 전쟁 베테랑을 향해 손짓했어요. 노인은 옆에 있는 젊은 군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베테랑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방을 향해 말할 때 단호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팡이 위에서 그의 손이 약간 떨리며 시작했어요. 전쟁이 제 나라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저는 그래야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힘을 모았어요. 지금 이 늙은 다리로 제가 내딛는 매 걸음은 나이들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는지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제가 공부하던 종류의 군사적 지혜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제가 읽었던 어떤 전술 매뉴얼보다 더 본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날 젊은 군인들은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테랑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같습니다. 용기, 명예, 그리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기억하는 것,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전체 방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때 쓰라린 적이었던 국가들의 장교들이 나란히 서서 이 노병의 단순한 지혜에 대한 존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녁 늦게 저는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의 장교들을 포함한 작은 그룹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복잡한 역사를 공유한 국가들이었죠. 당신들의 공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저는 한국 장교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했는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때로 역사를 오늘과 분리된 무언가로 취급해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일본의 타나카 소령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을 때 우리는 그 비극을 반복할 운명이죠. 독일 대위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나라는 이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중국의 장 중장조차도 동참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현대화 급속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지혜를 뒤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보던 국가들의 군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대화하며 그들 자신의 전통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장벽이 녹아내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공통된 감사로 대체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리셉션을 떠날 무렵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어요.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제 차로 걸어가며 겸손함과 영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전술적 효율성과 기술적 이점에 관한 이전의 모든 메모들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여백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기억하세요. 가장 큰 힘은 당신이 왜 싸우는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DC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젠킨스 국장이 제 책상에 들렀어요. 그래서 뭘 배웠나요? 저는 제 경험을 표준 분석 보고서에 담으려고 고군분투하던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제가 잘못된 것들을 측정해 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군사력은 단지 하드웨어와 훈련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에 관한 것이죠. 젠킨스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당신의 분석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수량화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측정하는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저는 제 일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군사력을 분석할 때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요소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결속력, 역사적 인식, 국가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요. 제 동료들은 변화를 알아챘어요.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질문을 시작했고 이 새로운 분석 차원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한국 문자가 새겨진 작은 나무 명패가 있었어요. 쪽지에는 그것이 오래된 한국 속담을 담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강화하며 미래를 건설하라. 그것은 이제 제 책상 위에 있으며 제가 그 축제에서 배운 것에 대한 일상적인 기억인 것이죠. 진정한 힘은 무기나 전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 저는 제 눈을 다른 종류의 힘에 뜨게 해준 한국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할 거예요. 차트나 그래프로 측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종류의 힘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